자, 여러분 보게 되시고 반갑습니다. 자, 힘찬 박수 치신 분에게 29회 시험에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좋습니다. 근데 점점 빠지시는 것 같아요. 어째? 아이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처음에 처음 마음들은 어디 가고. 자, 여러분 교재는 오늘 11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118페이지 오늘 펴시고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인데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취득세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배웠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어떻게 결정하느냐 배웠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합니다.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뭡니까?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원칙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납세무자가 무신고하거나 또는 신고서에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이것도 이제 무신고하고 똑같이요. 무신고 또는 또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적게 신고됐다 그러면 불성실 신고했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다시 과표 결정하는데 무엇으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합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시가표준액으로요. 그래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항상 시가표준액보다 높든 낮든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머리글 자를 따서 객관적인 취득, 어떤 경우에? 국수, 공판법, 부에 그렇습니다. 왜 마지막에 부 이렇게 고기를 꺾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객관성 있죠? 자, 그래서 취득 시기에서 한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기로 했었지만 헷갈린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에도 어느 때를 취득 시효 한다?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효 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잔고질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기 밑줄 걷어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언제 배우는 시인데.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되거나,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이런 취득의 경우에는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근데 연부취득은 물론 이제 연부금액,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하고요. 근데 이건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아싸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는 거지, 무상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법인으로부터,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고요. 원칙 신고가격 또는 예외적으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지만, 판례나 예규에서는 무상 취득의 경우에는 무엇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상 취득했을 때는. 하여튼 사실상 취득에서 제외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이제 분양권을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분양권 같은 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사람이요. 원래 이제 최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카페에서 세금 질문을 했던데,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여기 분양받은 분들, 아파트 분양해서 이제 처음에 입주하신 분들,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취득세는 어떤 거로 신고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분양받을 때 단체로 법무사가 다 해주니까 그냥 얼마 내라고 하니까 그냥 돈만 냈으니까 잘 또 몰랄 수도 있었는데,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는 원래 실무적으로요, 이제 최초로 분양받았을 때는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은 거잖아요.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액. 근데 법인으로부터 우리가 최초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 사실상 취득가격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가격이니까 그게 이제 분양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양자는 뭐로 취득세를 신고한다? 분양가격으로 신고해요. 근데 최초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그때 취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되느냐. 나중에 그래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 분양 가격에다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러면 그 프리미엄 붙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들 신고하도록. 근데 예전에 이제 이랬다고 그랬죠. 분양 가격보다 마이너스로 떨어진 지역은, 마이너스 피 떨어진 지역은, 그런 지역은 또 예전에 분양 가격으로 신고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한 사람이요.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어떤 걸 취득세 과세 표현합니까? 그때는 실제 지출한 금액이요. 자, 그래서 분양 가격으로 한다고 시험에서 바꾼다면 뭐 분양 가격보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도 분양 가격이나 공급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꾸겠죠? 아니고 뭐로 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이요. 그래서 이것도 재작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이거 아직 시험에 안 나오고 있으니까 올해가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요. 세금 계산을 할 때 과세 표준 결정됐으니까 곱하기 세율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아까 그 질문한 거, 최초 분양자는 뭐로 취득세를 신고하고? 분양 가격으로 신고하고. 근데 이제 타인으로부터 그 분양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실제 지출한 금액이 분양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뭐로 한다? 실제 지출한 금액. 다시 한번 정리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누가 물어보면 또 알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니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죠?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정됩니다. 취득세 세율은 크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그게 세 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득세,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한데, 우리가 구체적인 세율 암기는 이제 3, 4월 과정부터 3월 달에 제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이번 수는 한번 쭉 살펴봤어요. 뭐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무상으로 취득했을 때, 원시 취득했을 때 쭉 살펴봤는데, 꼭 기억할 것은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했다. 취득세 세율은 몇 프로입니까? 3%, 1천분의 33%가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또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승계 취득하면 몇 프로요? 4% 세율이 적용되고, 주택을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자, 주택을. 그러면 취득가격에 따라 달라지죠? 취득가격이 6억 원이 하면 몇 프로? 1%, 1천분의 10, 1%. 6억 초과 9억 원이야. 9억까지는 2%, 9억 초과하면 3% 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이런 것도 배웠어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센터인데 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매나 교환 등으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취득가격이 만약에 6억 원 이하라고 했을 때 1% 세율이 정돼요? 4% 세율이 정돼요? 4%. 그래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영구인하 세율 1%, 2%, 3% 이 주택 세율, 요거 세율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일반 이런 이 영구인하 세율 적용되는 주택 범위에서 얘네들은 제외해가지고,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제외해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유상 취득했을 때 몇 프로? 4% 세율 적용된다는 거. 일반 상가처럼. 그 다음에 또요.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주택의 그 부속 토지 취득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 1%, 2%, 3% 요 세율이 정돼요? 아니면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이 정돼요?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 4%가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잔머리 써가지고 그냥 원래는 주택을 신축한다면 타인의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그 다음에 주택을 신축하는 건데, 계약서를 저렇게 순서를 바꾸면 주택을 먼저 신축한 거로 하고 나중에 그 토지를 취득한 거로 하면 주택 부속토지 취득을 해가지고 1%, 2%, 3%, 4% 적용받지 않고 요걸 적용해서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정 이후에서 이런 악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바꾼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토지 취득의 세율을 적용
제외한다. 아셨죠?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유. 그 주택의 소유자가 부속 토지를 취득했을 때는 일반 토지 취득세를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로 크게 나눠지는데 과밀옥적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는 아직 안 배웠고요. 어떤 건지 모르셔도 되고 아직 세율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다음 순환에 이제 3, 4월부터 이제 알려드리는데 일단 사치성 재산은 어떤 건지는 아셔야 돼요. 그래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종부세하고 자 사치성 재산 그러면 취득세에서 중과세예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에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를 하는데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별장, 고급 오락장, 골프장,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5가지입니다. 그럴 때 자,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딨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종류 뭐 알려드렸습니다.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거,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뭐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얼핏 얘기해 드릴 건데 이제 나중에 심심할 때 이제 봄날 얘기 한번 다시 해드리겠지만 책을 보면서 그때는 요번에 고급 오락장에서 개정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태까지는요, 그 유흥주점에서, 유흥주점에서, 그 종업원이 있잖아요. 종업원이 여태까지는 여자를 종업원은 그 유흥주점.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은 여자만 있는 그런 여자가 그 접대원인 그거만 이제 상정하고 법이 있었는데 요번에 개정된 게 남녀 불문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유흥적개고는 남녀 불문.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희한해요. 여태까지 그 소위 말해서 호스트바가 생긴 게 오래됐잖아요. 그런 거. 아유,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돈 많이 벌어서 한번 가봐요. 그래서 근데 아니 예전에는 아니 나 그거 생긴 게 오래됐는데 난 이번에 개정 내용을 2018년도 제가 지난주 일요일날 딴 데서 이제 개정세법 특강을 하면서 그 개정 이제 법령 이제 이번에 이제 나온 거 시행령 발표된 거 따끈따끈한 건데 아직 이제 입법 예고 중이에요. 자, 근데 그 개정 내용을 보면서 뭐야 이거? 그럼 여태까지 호스트바는 여태까지 그런 걸 상정해서 법이 안 만들어졌단 말이야? 나온 지가 언젠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남녀 불문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은 여러분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그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이지 대중골프장이라든가 자 퍼블릭 대중골프장이나 간이골프장은 아니고요. 골프장은 근데요 신설 증설할 때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번복 쳐서 신설 증설할 때는 중과세를 하는데, 그죠? 그런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골프장만 승계 취득을 중과세하지 않지 나머지 사치성산 별장, 고급락장, 고급택 등 나머지 애들은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다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은 제외하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편익이 얼마요? 3억 원. 작년에 바뀌었어요. 이게 1억이었다 3억으로. 자,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을 말합니다. 고급주택은 일정한 요건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고급택의 요건은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정도 제가 한번 알려드릴 건데 중요하진 않고 고급택 요건이 옛날 시험에 나온 적은 있지만 고급택 하여튼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급택은 어디서만 어느 세금만 중과세하냐면 취득할 때 취득세만 중과세한다. 그죠 여러분들? 고급택. 그래서 재산세라든가 나중에 공부할 때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보다 달리 취급하거나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무조건. 그래서 고급택은 어디서만 취득세만 중과세요. 자, 그래서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 그러면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택입니다. 재산세는 고급택 빼놓고 별장, 고급락장, 고급선박까지 이제 사치성산이고 나오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요. 뭘 그렇게 책을 넘기고 있어요. 자, 뒤늦게 뭘 또 찾아보려고.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사치성산 이런 거 배웠고 그 다음에 취득세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를 납세지로 할 것이냐. 납세지 관할에 관한 문제인데 지방세는 납세지가 원칙적으로 어디입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원칙적으로 어디요? 주소지에 집 가까운 데 분류를 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그럴 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취득자 주소지 아니고. 그 다음에 골프, 콘도, 종합수익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 애들은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해요. 골프용권 취득했다, 골프장 소재지. 승마용권 취득했다, 승마장 소재지. 이렇게 그 시설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요. 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습니다. 자, 소재지별 어떻게 하냐? 안분해해서 각각 납세지로 하는데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근데 주의할 것은 그럴 때요. 소재별 안분해해서 계산하는데 과세표준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눠 계산해요?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서 계산해요?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 계산합니다. 에? 면적 비율로 나눠 계산하는데 바꾸겠죠? 그 다음에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을 때.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데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취득한 날부터 언제까지요? 60일 내 취득세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증여 계약일로부터 60일 내 역시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고개를 드시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자, 토지를 취득했을 때도 요번 지난 기초인문과정 안 배우고 오늘 처음 배우는데 이번에.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했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완납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자, 언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까? 예? 대금 완납일로부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일로부터 아니에요. 허가일로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이래도 틀려요. 허가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했을 때.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어우, 깜짝 놀라는 표정, 몇몇 분들의 표정이 보였는데, 공부 많이 했네. 좋습니다. 잘 복습 잘했네요. 깜짝 놀라는데. 자, 허가일로부터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아니, 참. 자, 상속개시일로부터가 아니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요.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뭐 가불은 국내에 주소 있고 병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하여튼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 언제까지요? 상속개시 속한다 말일부터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그 다음에 취득세,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신고 납부기한내요.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취득해요. 부동산 같은 거. 그럴 때는 언제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까? 등기한 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등기한 후 3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록관세 가기 전에 취득세를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요. 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신고납부기한내 신고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고납부를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율은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렇죠? 부정무신고, 부정과세신고 40%. 그냥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이 몇 프로? 20%. 신고기한 내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분세액이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1일 얼마? 0.03%. 1만 분의 3율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예정됩니다. 자, 근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지방세는 체납, 미납부, 미달납부한 세액에 최대 몇 프로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 소유총론에 배우는데 75%까지 납부불성가산세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취득세, 일반적인 가산세는 이런데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요.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습니다.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액 몇 프로? 80% 중과산세가 적용됩니다. 그죠? 오늘 문제 여러분들 그 뭐 100분의 40으로 나왔었나? 뭐 그런 식으로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아이고 이제 본부에 안 풀어봤구만 문제 와서 와가지고 그냥 얘기하시고 막 커피 마시면서 웃고 또 이럴 시간에
문제를 풀어보러 하니까 지난주에 배운 거를 딱 배우고, 그래, 문제를 풀어보고 그래야지 이제 시작을 하죠. 난이도는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나눠드리는 이런 문제의 난이도는 지금은 하급 난이도로만 나갑니다. 문제가 하급 난이도만 나가고, 이제 하급 난이도라는 게 뭐 가장 기본적인 거, 시험 나오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급 난이도만 나가고, 이제 3, 4월 달에는 중급 난이도 문제만 나가고요. 그러니까 3, 4월 달에 중급 난이도만, 5, 6월 달에는 상급 난이도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들은 나중에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은 5, 6월 달에는 문제가 죄다 저기 쉬운 문제 하나도 없고 왜 다 어려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오지선다 문제로 나갈 거고, 그리고 왜 이렇게 다 문제가 어렵냐고 하는데, 그때는 상급 난이도만 출제하니까 그렇습니다.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만 출제하고, 지금은 하급 난이도만 출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하여튼 취득상물권 취득후 신고과정 매각까지 했다, 걸렸다, 산수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되는데, 다만 중과산세를 정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그렇냐?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요. 우리 남성, 우리 수강생분들은 그냥 아주 그냥 점잖은 식의 무게만 딱 잡고 입을 한 번도 안 열고, 어쩌자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래가지고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시험장에서는 나이 많다고, 한 살이라도 더 많다고 시험 문제가 나를 봐주지 않는다고, 사정 봐주는 게 없다고. 문제는 똑같이 19살이 시험을 보든 78세 되신 분이 시험을 보시든 똑같이 문제는 똑같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요. 또 근데 골프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 애들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아니지만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를 적용합니다. 또 지목 변경,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같은 간주 취득, 의제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아예 조세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맨 이쪽 기둥 쪽 라인의 맨 뒤에 자주색인가 빨간색인가 맨 뒤에 앉아 계신 본인 그대요.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나? 공부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자, 공부를 열심히 지금 공부했던 걸 이런 걸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으면은,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멍신강림했어 지금. 둘 중에 하나야. 완전 몰입 아니면. 자, 봅니다. 그래서 아이고, 하여튼 이런 간주취득, 의제취득의 경우하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아닐 때는 중과산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여러분이요, 면세점이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에요? 취득세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O, X요. 맞습니까, 여러분?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어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아니라 취득 가격.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과세 표준이고 취득세 과세 표준, 즉 취득 가격이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 거지. 취득세 산출세액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취득세,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장부 등을 작성, 기록하고 보존하는 의무가 있는데,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이 보존 의무를 만약에 불성실했다. 몇 프로 가산세가 적용됩니까? 100분의 10%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했을 때 10% 가산세. 그 다음에 외우셔야죠. 이거는 뭐 이런 거 100분의 20으로 숫자 바꿔서 나오기도 했었고, 100분의 10입니다. 10%.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가세목으로 부과됩니까? 취득세 납세무자는 뭘 함께 내야 돼?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여러분요, 등록면허세는 과세권자가, 과세주체가 누굽니까? 구도입니다. 도구. 구하고,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구,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주체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이고, 또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록면허세는 뭐 물세입니다.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하고요. 등록면허세는 근데 사실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예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요, 등록면허세를 어떤 사람이 지자체에 신고 납부를 했는데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등기를 웃자다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미 지자체에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돌려줍니다. 제가 한식뷔페 얘기해 드렸나요?
지난주에? 그래서 밥을 안 먹었으면 돈을 돌려받고 나와야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랑 형식과 술대 부과하는 세금인데 등기가 없으면 이민 합반 등록면허세 지자체 안 합한 거 돌려받아야죠? 자, 근데 자, 이미 등기등록이 되고 등록면허세 등기가 되고 자,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신고 납부했었는데 계약에 무효 취소의 원인이 있어가지고 등기가 말소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민 합반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줍니다. 그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곡밥 얘기 드렸죠? 밥 먹었으면 안 돌려주고요.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런 것들을 배웠고요. 자, 또 등록면허세는 지금 현재 등록면허세는 옛날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록세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했던 등록 내용은 취득세라고 하고 취득과 무관한 그 외 사항이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 면허세하고 통합돼서 등록면허세 신설됐다는 얘기 해드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118페이지입니다. 아이고, 선수 2명이 딱 이제 복수 끝나고 본 수업 들어가려고 하니까 딱 맞춰가지고 왔네. 자, 좋습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오늘, 자, 등록면허세 한번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세무자 및 과세표준인데, 118페이지 맨 하단에요. 납세무자입니다.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뭐 저당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같은 설정 등기, 변경,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변경 등기, 소멸, 말소 등기 같은 걸 말하죠. 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자,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부를 진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자 있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등록을 하는 자에다가 밑줄을 쫙 꺼놓고 돼지꼬리 땡냐 해서 이때 등록을 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자를 말하냐면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시법에서 이제 등기 의무자 권리자 배우셨죠? 그래서 등기,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 그 명의자 말을 말하고요. 명의자, 외관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하고,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사실상의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등록을 하는 자인데,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한다. OX요. X입니다. 자, 28회 시험에서도 지문에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등기 등록할 때 그 명의자를 납세무자로 한다 이런 표현을 이제 의미를 알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등기 권리자일 것을 요하지 않고 외관상의 그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 그 명의자가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느냐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집니다. 자,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119페이지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해야 되는데 과세표는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부동산 등록의 경우 부동산 가액에 의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 채권 금액 등등 또 말소 등기 같은 거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양가로 1번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입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가액인데요.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등록 당시 신고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원칙 신고가액에서 보면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밑줄 짝이요. 이게 이제 취득세랑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무자가 과표를 결정하는데 취득세도 원칙 신고가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취득세는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인데 등록면허세 뭐라고요?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부동산 등록 시 등기 시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에 의한다. X 여러분들 취득 당시 아니고 보다 등록 당시, 등기 당시 또는 등록 당시 신고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에는 등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되는데 이건 똑같아요. 등록자 신고했거나 신고가액의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 과세표로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시가 표준액으로. 납세무자 불성실 신고했으니까. 동그라미 3번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어떤 경우에 그렇냐?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 국의 동그라미,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의 동그라미,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 장부 법의 동그라미에 따라 취득하게 증명되는 취득. 미음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의 동그라미요.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자, 그래서 객관적 취득이네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수 공판법
부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언제나 항상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해요. 등록명세도.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을 한 경우에서 첫 번째 줄 맨 끝에 다만 찾으셨습니까? 밑줄입니다.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밑줄 쫙이고 포인트는 변경된 가액입니다. 자, 여러분요. 변경된 가액이 포인트인데 자, 여기 이제 변경된 가액 포인트인데 여기 어떤 얘기냐? 이걸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한 몇 번 나왔습니다. 이거. 그 취득세하고 결정적인 차이점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시간적 갭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취득세는 과세 표준이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밀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취득 당시에는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에 이 자산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등록 당시에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취득세라네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를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을 등록 당시 이 변경된 가액 요것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자,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X 여러분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보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이라는 것이 등기능력일련제 이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인데 하여튼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만약에 1억이었는데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9천만 원이 됐다. 등록 당시. 그럼 뭘 과세 표준해? 9천만 원.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변경된 등록 당시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채권 금액에 의한 과세 표준을 봅니다. 동그라미 1번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요거는 뭐 나중에 볼게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근저당권 좀 배우고 오시면 나중에 보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하는 권리들을 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하나하나 다 밑줄입니다.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등의 경우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에서 가등기도 여러분들이 배워요. 이제 뭐 가담법에 따른 가등기, 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뭐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막 다 배우게 되는데 어떤 간에 이런 가등기,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과세 표준이 채권 금액이 됩니다.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요. 이런 거잖아요. 돈 빌려주고 우리가 자, 은행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잖아요. 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데 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이에요. 근데 은행으로부터 빌리는 돈은 이제 채권 금액,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채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면허세요.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뭘 과세 표준한다는 얘기입니까? 1억 원을 과세 표준해요? 5천만 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뭘 과세 표준한다? 이 채권 금액 5천만 원을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서 바꾼다 뻔하지 뭐. 그럼 뭘로 바꿔요? 부동산 가액으로 바꾸겠죠? 아니고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거 할 때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렇잖아요. 돈 빌려주고 못 받을 때 자, 못 받을까봐 하는 건데 저당권 설정 등기 요거 포인트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니까 자, 다 그런 것들이에요. 경매 신청 등기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들입니다. 경매 신청 등기 돈 빌려 못 받으면 이제 안 되면 경매 신청하죠.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같은 거. 여러분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의 구별의 시력은 우리 세법에서는 없어요. 가압류 등기할 때도 시험에 나왔었지만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가압류 재작년인가 가압류 등기할 때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 뭐로 한다고요? 채권 금액입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가액으로 바꿔서 나온 적이 있는데 채권 금액이고 돈 빌려 못 받을 때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처분도 그렇고요.
우리 법률 상식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세법 시험과는 관계없지만요. 가압류하고 가처분 등기, 하여튼 시험에서는 그냥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저당권이라네.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뭘 과세표한다? 채권 금액.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 법률 상식 한 가지 알려드리면 우리가 가압류 등기는 주로 금전 채권이나 금전 채권화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고, 가처분 등기 같은 것은 금전 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인데 주로. 그래서 뭐 공사 중지가처분, 영화 상영 중지가처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뭐 재산 처분 금지가처분 뭐 이런 거예요. 재산 처분 금지가처분 같은 것은 또 좀 알아두면 좋아요. 뭐냐면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있잖아요, 이혼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냥 살고 여러분 주변에 어차피 해봤자 내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비슷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혼하려고 맘먹었으면 절대 이혼하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혼하자고 맘먹었으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혼 전문가의 코디를 받아야 돼요. 이혼 전문가의 법적인 조력을 자문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남편 명의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재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때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친정 오빠, 동생, 삼촌, 친정 아버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과 동행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만 헤어져, 당신이 싫어졌어, 뭐 이혼해 이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빙빙 돌려서 계속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듣기에 답답하니까 알았다 이혼하자는 말이잖아 하면서 그런 본인 입에서 나올 때까지 절대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져야 돼요. 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남아있을 때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뭐 그런 노래 말씀이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양육 문제라든가 양육비 문제나 여러 가지 뭐 문제들, 법적인 문제를 먼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서 해야지 나중에 됩니다. 홧김에 나오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남성 수강생들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에요. 나는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도요, 재산 분할은 해줘야 돼요. 재산 분할은. 그러니까 내가 유책 배우자가 아니어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여자가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꺼낼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면, 그러면 한 번 떠난 버스는 절대 잡아봤자, 그래서 한 번 엎질러 준 불은 담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 한 번 떠난 여자의 마음은 절대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나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4명이라도 되는 모든 재산을 다 믿을 수 있는 혈계에게 다 돌려놓거나 다 해놓은 다음에 그런 상태 이혼하자는 말 나오자마자 바로 도장을 찍어주고 본인은 있죠, 그 보존된 재산을 갖고서 좀 더 어리면서 좀 더 예쁜 그 여자를 또 만나면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난 새 출발하면 돼. 자, 여러분, 그래서 자, 요런 얘기는 이제 요 얘기 해드렸죠. 자, 그러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여튼 가처분 같은 거예요.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또 저당권 설정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다 뭘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냐면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수단이니까, 등록면허세 계산할 때 뭘 과세 필요한다? 채권 금액.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보니까 그 외에 권리 과세 표준. 그래서 가등기, 자, 몇 줄입니다. 다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 시는 여러분 민법에서 이제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이거 배우잖아요. 또 담보 가등기나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채권 금액을 또 과세 표준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과세 표준이 뭐가 된다? 부동산 가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뭐 채권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밑줄이고, 민법에서 이제 공시법의 지상권 뭔지 배웠나요? 이제 지상권이라는 게 땅지고 윗상자니까 타인의 토지 지상 위에 내가 어떤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지상권이에요. 타인의 토지 그 위에 내가 어떤 그 권리를 갖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상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이고, 다 하나하나 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다.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나중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다 밑줄입니다. 지역권도 좀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요,
자,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몇 줄입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뭐로 바꾸겠습니까? 승역지 가액으로 바꾸겠지. 요역지는 타인의 토지 편익을 필요로 하는 땅이고, 승역지가 타인의 토지 편익에 승낙을 하는 거죠. 내 토지를 타인의 토지 편익에 승낙하는 게 승역지고. 그래서 하여튼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바꾼다 그러면 승역지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바꿉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 가액 아닙니다. 역시 전세 금액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아시죠, 여러분들?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이걸 뭐로 바꾸겠느냐? 임차 보증금으로 바꿉니다. 임차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 월 임대료는 100만 원이면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요? 월 임대료, 월 임대차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이걸 갖다가 임차 보증금으로 바꾸려고 입법 예고까지 됐다가 결국은 법안이 통과가 안 됐었어요. 입법 예고되면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되는데 입법 예고됐다가 최종적으로 법안 통과가 안 됐었는데 그 당시에. 자, 몇 년 전에.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는 보증금 3천에 만약에 월임대료가 100만 원이면 등록면허세 임차권 설정 등기 계산할 때 100만 원 곱하기 0.2%였었는데 이걸 갖다가 임차 보증금으로 과세 표준을 바꾸면 3천만 원 곱하기 0.2%면 자, 임차하는 거는 누가 임대하는 거는 임대하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인데 임차하는 사람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졸지에 갑자기 왕창 늘어나야 안 늘어나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안 바꿨어요. 자, 그래서 임차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 과세표는 월 임대차 금액, 임차 보증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합니다. 양가로 4번 건수유하는 과세표준 각종의 말소 등기요. 뭐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각종의 말소 등기,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토지 합병 합필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하나하나 다 매출입니다. 주로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는 자, 매 한 건을 건당 한 건을 과세 표준하여 등록면허세 부과하며 이에 대해서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를 적용한다. 자, 건당 미리 말씀드리면 세율이 얼마요? 6,000원. 일정한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이럴 때 세율을 뭐라고 한다? 정액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는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이니까 종량세고 세율은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내려와서요. 자, 보충 내용은 나중에 볼 거고요. 내려와서 제3절 세율입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표준세율과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는데, 자,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또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비례세율과 여기 밑줄이네요. 자, 본문에서 그 첫 번째 줄 끝에 비례세율과 일정 금액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표준세율.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과세표준에 다음에 정하는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지자체 장은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면허세 세율을 역시 취득세처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121페이지 등록면허세 이제 나오는데요. 2018년도 올해 개정 내용도 있고 등등. 자, 요건 이제 설명드릴 건데, 자, 역시 취득세처럼 세율은, 본격적인 세율은 3월부터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뭘 보냐면 그 표에서 121페이지, 자, 표에서 뭐만 보시면 되냐면, 그 소유권 외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이전. 자,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과세 표준 아까 다 봤어요. 다 지각각인데요. 세율이 전부 다 얼마로 되어 있어요? 1,000분의 2, 0.2%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은 다 부동산 가액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세율은 다 제각각입니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자, 그럴 때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전 등기, 그 이전 등기에서 소자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려와서 가등기, 가짜의 동그라미, 지상권 설정 등기, 지자의 동그라미요. 얘네들은 과세 표준이 전부 다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부동산 가액으로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 한번 봅니다. 요것만 외워도요. 등록면허세에서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또 단골로 한 문제 또 잘 골라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지상권 설정 등기요. 지상권 설정 등기.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고요?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부동산 가액. 자, 그랬을 때 머리 글자를 따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머리 글자를 따보니까 소, 가, 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다만 가등기는 그렇지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기도 하지만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라든가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가등기는 또는 뭐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가등기는? 네, 가등기는 자 부동산 가격 또는 뭐 채권 금액 과세 표준됩니다. 웃다튼 간에 소, 가, 지 없는 애들이요. 뭘 과세 표준한다? 부동산 가격. 자,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가격을 과세 표준하는 권리 어떤 거? 소, 가, 지 없는 애들. 이렇게 기억합니다. 소,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 가등기, 지, 지상권 설정기.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리고 표 맨 아래 보니까 그 밖의 등기. 그래서 각종의 발수 등기나 변경 등기 같은 애들은 건당, 자, 몇 건당, 자, 얼마요? 6,000원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건당 6,000원이요. 그리고 그 조그만 글씨로 최저한세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조그만 표 아래 조그만 글씨로 최저한세. 자, 안 보시려나 눈이? 자, 한번 봅니다. 소유권 및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에 따라 산출한 세액. 자, 여기 비춥니다. 여기부터.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즉, 그 밖의 등기가 말소 등기, 변경 등기인데, 그 밖의 등기 등록 또는 세율보다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밑줄 짜기요. 자, 그러면 그 밖의 등기가 세율이 6,000원이니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세액이요.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세율보다 작다. 즉 6,000원 미만 나왔다. 그럼 얼마 받는다? 6,000원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산출한 세액이요. 6,000원 미만 나왔다. 5,300원 계산됐다.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이 얘기예요. 최저한의 세금 받고 등기 등록부터 행해주겠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요. X입니다.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요거 하나 알고 가시고요. 양가로 2번 중과세율 있죠? 요거는 우리가 역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다음에 나중에 배울 얘기고요. 넘어갑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제4절 비과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취득세 비과세 배웠었어요. 그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 주한, 국제기구, 외국 정부가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였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취득은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 중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배웠었죠,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귀속 또는 기부 찬합할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취득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국가자치가 될 거니까. 다만 뭐 약속을 안 지킨다거나 자 기부 찬합한다고 하고서 또는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를 한다는 거.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렇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수탁자의 취득이라든가, 신탁계약 종료로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할 때 위탁자의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취득세 과세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웠고요. 뭐 그 천재지변이나 화재, 차량 초과, 오래된 거, 연수 초과된 거, 차량 초과 등등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를 상속받았을 때는 취득세는 과세해야 하네요. 취득세 과세해야 하네요. 이거 안 했나? 그냥 괜찮아. 다음에 봐도 돼. 어차피 별거 아니고. 자, 좋습니다. 122페이지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국가 등의 등록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국가,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해서 받는 등록 면허는 등록면허세 부과세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과세하는 외국 정부 등록 면허는 우리도 어떻게 하고? 부과하고. 당연합니다. 양가로 2번 기타 비과세 되는 경우 있는데요. 뭐 어차피 뭐 다음에 이런 거 쭉쭉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제5절 납세 절차입니다. 등록면허세
역시 세금 계산했어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세금 계산했어요. 자, 계산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디다 납부할 것이냐? 납세지요. 관할에 관한 건데 동그라미 기억번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 시 등록명세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시험에서 바꾼다. 등록권자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바꿔요.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동그라미 나머지는 다 참고고 동그라미 취업번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취업번은 저작권, 출판권, 저작 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또 지식재산권, 재산권 담보권의 등록,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등록 같은 이런 것들은요. 원래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은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렇게 주소지 가는 예외도 있긴 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잘 팔릴 것 같아요. 그잖아요.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 이렇게 저 책을 제가 내놓으면 저 서점에서 초딩 애들이 있잖아요. 해리포터 시리즈 나왔나 보다 이러면서 책을 딱 빼들어. 그래가지고 딱 읽어보니까 해리포터가 아니네. 그 영국 얘기가 아니고 한국 얘기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재밌네. 그래가지고 막 읽다 보면 2권도 팔리고 3권도 팔리고 이러면 앉은 자리에서 돈 벌려나? 어떻게 하여튼 자 보세요. 해리포터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등록면허세 어디다 내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건 사람을 따라가야지. 그죠?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자 주소지 이렇게 주소지가는 예외도 있다는 걸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하여튼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시냐면 124페이지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는 쭉 밑줄이고 포인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다. 그러면 어디를 납세지로 했었어요? 소재지별로 안 분했습니다. 각각. 자, 그죠? 그럼 바꾼다 그러면 뻔하지 뭐. 취득세가 헷갈리게 바꿔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서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소재지별로 안 분하여 각각 납세지로 한다. O, X요. X입니다. 소재지별 안 분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에다가 자, 포인트죠, 이게. 자, 그러면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해놓냐면 소재지별 안분 X요. 자, 취득세랑 헷갈리려고 소재지별 안분하여 각각 납세지로 한다. 이렇게 바꿔요. 소재지별 안분 아니고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이 얘기에. 동그라미 3번 얘기는 나중에 공시법적인 지식이 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위 기역에서 히읗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꼭 요런 번호를 이렇게 편집하면서 위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로 좀 고칩니다. 위 동그라미 1부터 3번까지요. 동그라미 1부터 3까지로 고칩니다. 자, 그래서 위 키읔부터 히읗까지로 자, 위 동그라미 1번 1로 하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아닌 것 같다. 키읔부터 히읗? 아니 맞아. 동그라미 1번부터 3번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밑줄 짝이야. 키읔부터 히읗까지를 동그라미 1부터 3까지로 고쳐놓고요. 등록관청 소재지 밑줄입니다. 자, 취득세는 여러분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였어요.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요. 서로 뒤바꿉니다. 이것도 취득세랑 헷갈리라고. 그래서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자, 써드릴까요? 그러면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할 때, 참고적으로 취득세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취득 물건 소재지였어요. 취득 물건 소재지. 자, 근데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납세지 불분명할 때. 그 아래다가 써놓으세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고,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고요. 납세지 불분명할 때. 자, 이렇게 해서 해놓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면허세 징수 방법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